예,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원유가 뭐 90달러 간다 혹은 뭐 100달러 간다라고 하면서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어서요. 또 간혹 이제 또 삐끼즈를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, 물론 얘네들 얘기하고 나면은 일정 기간은 맞습니다. 일정 기간은 맞는데,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넘고 만약에 한 3일 만에 다시 밀려 내려오게 되면은 하락 전환하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. 보통은 어쨌든 3일 내에, 그러니까 오늘 떨어지겠죠. 아니 오늘이 아니구나. 내일, 오늘까지 오르더라도 내일 밤에 이 라인을 깨면서 떨어질 경우에는 늘 넘는 듯 꼬라박는 패턴. 이렇게 해서 하방 투자자 좀 떨어내고, 하방 투자 떨어내고, 요 패턴 생각하시고요. 물론 늘 그런 건 아니고, 만약에 일주일 이상 지지하게 되면 상향으로 갑니다. 예, 보통 뭐 저희 경험이긴 한데, 일주일 내에 못 버티고 다시 떨어진다. 그래도 조금 하향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렇게 좀 많이요. 근데 골드만 일단 삐끼질을 했는데, 아니면 한 80불대 90불 간다고 했으니까는 80불대 한번 찍으려나요? 근데 보통은 여기서 하방전 하려면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거치지 않고 여기서 다시금 이 라인을 깨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하락전환하는 일이 보통 많습니다. 예, 예전부터 말씀드린 대로 넘는 듯 하다가 다시 꼬라박는 패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원유도 인버스가 있죠. 원유로 치면 인버스가 있는데, 글쎄요, 뭐 원유 인버스를 해야 되냐, 참, 그러니까는 제가 예전에 저희가 원유 되게 쌀 때 투자해서 한 2배 좀 넘게, 2배에서 3배 사이에 저희가 다 매도하고 나왔는데도 그 후에도 이제 많이 오르는 거죠.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얘기 들은 적 있을 거예요. 40불에서 50불 사이에서 원유 인버스를 치지 말아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바 있었죠. 왜냐하면은 작년처럼 주기기 파동한 이후에, 그 후에 지금처럼 다시 크게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. 그러면은 사실은 왜 이 이후에는 투자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,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콘덴고 손실이 있어가지고 상승이 가파르지 않으면 별 메리트가 없었다고 해서 투자 안 했는데, 생각보다 가팔랐죠. 그죠? 이 정도로 가파를 줄 알았으면 사실은 좀 더 가져가도 됐는데, 그죠? 저희가 먹은 거는 이때 좀 많이 먹었고요. 근데 뭐 따지고 보면 이때가 엄청 커 보이는데, 40불로 해도 2배가 안 되죠. 40불이라고 쳐도 2배가 안 되고. 사실은 그래서 이 바닥권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. 콘덴고 감안해도 조금 더 가져갔어야 되지 않나, 상방을. 조금. 그것도 그렇고, 그것도 그렇지만은 또, 뭐, 세금 얘기도 나오고, 그죠. 선물 같은 경우도 10% 세금 때리고, ETF는 더 안 좋고, 롤오버에다가 콘덴고 더 안 좋고, 뭐, 그러니까 투자 방법을 뭐 정부에서 막았다고 생각합니다. 선물로 한다? 선물에 세금이 없었다 하면은 아주 적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. 어쨌든 그랬어도 투자하는 게 이득이었다.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제는 이제 인버스를 좀 고려를 해도 되는 시점이 좀 오지 않았나. 단 반드시 일주일 이상 여기를 지지되면은 인버스 손절. 그거 지키시고 가야 되면 더 가는 경우가 있어요. 진짜 100불 더 가는 경우 있습니다. 골드만 얘기해도 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. 물론 지금처럼 얘기하면 보통은 다시 꺾여서 내려오긴 경우가 더 많지만은, 그래도 간혹 열에 한 번 정도는 얘네들도 지들 말대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, 100불 간다고 했으니까 한 90불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. 상황 따라. 그러니까는 보통은 3일 이후부터 조금씩 줄여가는 겁니다. 3일 내에 꺾여 내려오는 경우가 가장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나고 나니까 좀 아쉽네요. 콘덴고나, 오를 거는 알고 있었는데, 오를 거는 알고 있었죠. 근데 어차피 콘덴고나 이런저런 오르고 손실 생각하면은 그랬는데, 그거를 감안해도 조금, 물론 ETF로 투자했으면은 이렇게 수익 안 납니다. 이만큼의 퍼센트 수익은 안 나요. ETF 투자했어도 한, 그래도 50% 이상 올랐을 것 같은데요. 40%에서 봤을 때. 네, 이상입니다.